여야는 대통령의 영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친박계가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시기를 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로 잡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실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즉각 퇴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봄쯤으로 하야 시기를 정해놓고 거국 내각을 수립한 뒤에 퇴진하는 이른바 시한부 질서 있는 퇴진론인지 이건 어제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뉴스쇼와 인터뷰했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이 시한부 하야론, 시한부 퇴진론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친박계가 어제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히는 안 밝혔습니다만 명예로운 퇴진, 탄핵보단 퇴진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와대에 의견 전달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4, 5개월 후에 퇴진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때까지 책임 총리를 선임한 뒤에 4월경에 퇴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겠다. 아마 이런 질서 있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은요.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사태는요. 즉각적인 사태이지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하겠다. 이런 조건부나 기한부 사퇴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헌법이 바라는 바라 이렇게 봅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그만두겠소 하고 시한을 정하면 그게 위법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한부 사퇴는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은 한 두어 달 더 하는 것이 국가의 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은요.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정한 사퇴 후 60일 내 선거라는 이 말 자체를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탈법적인 방법이 됩니다. 헌법 68조는요. 사퇴를 하고 나면은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말이죠. 60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니냐.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넉 달 후에 사퇴를 하십시오. 그러면 넉 달 플러스 2달,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하고 같습니까?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입니다. 아니 근데 60일 내에 선거할 수 없다는 논리 말고 전국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퇴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안정이 덜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기한을 늘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국 안정은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전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죠. 국민의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퇴진을 해도 지금보다 더 전국이 혼란하진 않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가장 빨리 수습이 됩니다. 왜 지금 퇴진을 하면은 60일 안에 총리가 대행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혼란은 종식됩니다. 그게 무슨 더 혼란을 초래하는지 저로서는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60일 가지고는 선거할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헌법이 정한 명령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가지고 헌법이 정한 그 명령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전에 책임 총리를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책임 총리를 임명했다가 한두 달 지났다가 책임 총리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 법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최임 총리님 나가라 하면 짤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말을 뒤집을 거란 가정을 지금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정말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이 하야 선언 해놓고 그 닥쳐가지고 말을 바꾸는 일이 과연 그 정도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요. 전에도 검찰 수사 받겠다고 해놓고 예. 안 받잖아요. 아하. 그런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하는 것은 예. 이게 법이 규제해야지요. 어떤 정치적 합의로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어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퇴진하시라, 탄핵보다 하야하시라 이 의견 자체는 찬성하시는데 법적으로 즉각 퇴진만이 합법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헌법에 부합된다는. 헌법에 부합되는 것은 즉각 퇴진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그것은 헌법은 퇴진 후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데 예. 이렇게 이제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선거하고 하면은 예.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잠탈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12월 2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탄핵 표결을 붙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면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즉각 퇴진을 결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 그럼 하야하고 싶어도 못한다 법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태는요. 예. 헌법 1조에 따른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서 헌법 7조의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이 주권자의 명령 앞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에 따른 주권자 명령 앞에서 하위법인 국회법을 들이대는 것은 말이 됩니까? 국회법 134조 2항이군요. 예, 지금 찾아보니.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런 국회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재판관의 생각은 헌법이 그것보다 훨씬 상위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2일에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 그 다음 날이라도 퇴진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일단 탄핵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까지 검찰이 제시했던 그 대면 조사 요구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특검 도입 전까지 대통령 조사 이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이 대면 조사를 거부한 거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 참 황당하네요. 대통령도 특권이 없습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예. 왜 검찰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데 대통령은 안 가도 돼요? 어허. 아마 탄핵으로 가서 시간을 좀 덜 끌어보자는 생각이 깔려 있는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탄핵하면서는 또 조사가 또 새롭게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번에 조사를 안 받으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요목조목 헌재가 따져야 될 게 훨씬 많아진다. 많아진 그 말씀이세요? 예. 지연 가능성이 생기다. 지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만들고 있는 탄핵안 어제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보면 뇌물죄 항목을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헌재가 심리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탄핵 사유에 관해서 뇌물죄에 관해서도 꼭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지연된다고는 안 보고요. 왜냐하면 탄핵 사유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면 되지. 예. 유죄의 가능성, 범죄 가능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직권 남용적인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말이죠. 예. 사사롭게 제멋대로 사인에게 이양을 했고요.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거든요. 능히 그 사유로서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 뇌물죄가 첨가되면은 더 단단해지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헌재 절차 속에서 자꾸 놓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뇌물죄를 탄핵안에 넣는 것이 시간을 더 지연시킬 것이고 뭔가 더 지지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예. 그나저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밤새서 하면 2달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도 그렇게 예. 생각하십니까? 현재 실무상으로는 예. 지금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2달 만에 이런 사건이 처리된 예가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면 없습니까? 아, 예. 그럼 지난번 2달이란 말은 바람이셨군요. 예. 그래서 탄핵보다 즉각퇴진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가는 것이 헌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예. 그것은 저는 2차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저는 촛불 민심을 국민의 총체적 바람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요, 여론조사 결과 반대 당사자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라 합니다. 예. 그건 뭐 지지가 없는 거죠. 이 촛불 민심을요,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사태가 아주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